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자산을 낭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만 달러, 약 72억 원을 쓰며 전 세계에 600채 이상의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개인 궁전까지 지었으며 40명 이상의 사랑스러운 미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산을 낭비하고 자신의 소비로 형인 브루나이 국왕의 자산을 세계 1위에서 3위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동안 횡령액은 160억 달러, 약 2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가 바로 브루나이 친왕 제프리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하산 알 볼키아의 친동생입니다.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왕궁인 누로이만 왕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고작 43만 명에 불과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1인당 GDP는 약 3만 달러, 약 4,372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부유한데 말할 것도 없이 브루나이 왕실은 더욱 부유합니다. 그래서 브루나이는 여전히 봉건 독재와 군주 입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실은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과 최고의 권력을 쥐고 사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1997년 브루나이 국왕의 자산은 400억 달러, 약 53조 원에 달하며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브루나이 왕실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의 몸에는 거의 모든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유함은 브루나이 왕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유한 왕실에서 태어난 브루나이 왕의 동생 제프리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제프리 볼키아는 매우 운 좋게 부유한 브루나이 왕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국왕의 막내 아들이었고 원래 왕위와는 무관했지만 막내 아들이었던 제프리는 그 덕분에 국왕과 왕후 그리고 형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점차 거만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을 갖게 되었죠. 제프리는 형 하산알이 브루나이의 새 군주가 된 후 형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브루나이에서 높은 지위의 친왕이 되었습니다. 브루나이의 국왕은 제프리의 친형으로 3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이 처음 왕위를 계승했을 때 왕실의 재산을 동생에게 맡겼고 형제 간에 함께 번영을 이루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프리 친왕은 임명된 후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고 그는 왕실 재산을 자신의 전용 출금기로 여겼습니다. 고급 차, 고급 저택, 사치품 등 돈을 쓸 때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브루나이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꿈꾸는 직업은 친왕의 차고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의 주요 임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친왕의 차고에 가서 마음대로 고급차 한 대를 골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이 차들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고장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급차들을 순차적으로 타는 일이 반복됩니다. 아마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제프리 친왕에게는 단순한 동작에 불과했습니다. 금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지만 제프리 친왕에게는 단지 집 바닥의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왕실 배경 속에서 제프리 친왕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대에만 해도 하루에 75만 달러, 약 10억 원을 소비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왕의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먼저 교통수단만 보더라도 제프리 친왕은 2,000대가 넘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자동차들을 21개의 차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숫자는 형이 보유한 7,000대에 미치지는 않지만 형은 자기 돈을 쓰고 제프리 친왕은 형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17대의 비행기와 값비싼 5대의 요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로 사치스러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사치스러운 장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국왕 하산알 볼키아가 50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는 성대한 연회를 열고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을 초청해 공연을 했습니다. 형이 가진 것이면 제프리 친왕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싶었죠. 제프리 친왕의 생일에도 그는 마이클 잭슨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그를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짧은 공연에만 1,700만 달러, 약 24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프리 친왕이 38살이 되었을 때 5,500만 달러, 약 801억 원을 들여 런던에서 가장 호화로운 개인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에는 18개의 침실이 있는 3,750만 달러,
약 546억 원짜리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제프리 친왕은 여러 개의 아름다운 궁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궁전은 극도로 호화롭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에 600채가 넘는 고급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파리, 런던, 뉴욕까지 그의 사치스러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제프리 친왕의 터무니없는 소비 행동은 발각되었고 그 해의 브루나이 국왕은 재산 순위 1위에서 3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차,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것도 일종의 가치 있는 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프리 친왕이 여성들에게 쓴 돈입니다. 물론 남자로서 그는 이미 세상의 돈과 권력을 다 손에 넣었고 남은 것은 여성의 미모일 뿐입니다. 브루나이 친왕 제프리는 단지 막대한 재산과 고귀한 신분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롭고 코는 뚜렷하게 높으며 곱게 떨어진 정장을 입은 모습은 분명히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진 신사입니다. 쉽게 수많은 소녀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브루나이는 일처다부제이긴 하지만 제프리는 4명의 왕비를 두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화려하고 웅장한 개인 궁전을 지었고 그 안에 40명이 넘는 미녀들을 모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 세계에서 데려온 미녀들을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해 제프리는 미녀들을 모아두기 위한 화려하고 웅장한 개인 궁전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제프리는 미녀들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녀에 대한 갈망이 강해 어떤 미녀가 그에게 질려지면 그는 그 미녀를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성형시키고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만약 미녀가 그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녀는 외진 곳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녀들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급 보석과 사치품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매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미녀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제프리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친왕의 손님을 서비스해야 했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들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제프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화려함과 부유함을 생각하며 그들은 순순히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명의 여성들은 계속해서 제프리 친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40명의 여성들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경매에 팔렸다. 이것이 가장 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과했던 일은 그가 한 명의 미국 미인을 마음에 들어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얻지 못할 것을 포기해야겠지만 제프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 미국 여성을 감금하여 강제로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어도 국제적인 여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제프리는 브루나이 왕실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미국 여성과의 사건은 결국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브루나이의 국왕 하산 볼키아가 가장 존귀해야 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을 거느려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한 명의 왕후와 2명의 왕비만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친동생 제프리 친왕은 40명 이상의 여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산 볼키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프리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프리 친왕의 삶은 사실상 황제보다 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제프리 친왕은 한 나라의 친왕으로 부하 여성을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바로 그 부하 여성들이 그를 망가뜨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프리 친왕이 몰락한 후 그의 후궁들도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그의 후궁 중 한 명인 질리안 로렌은 그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Some Girls이며 책 안에는 제프리 친왕과의 연애 이야기도 있고 그가 미녀들에게 내린 터무니없는 명령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미녀들에게 자신을 로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름은 DC 만화의 한 슈퍼히어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배트맨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녀들이 자신의 미적 기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 제프리 친왕은 그녀들이 성형수술을 받게 하도록 했습니다. 제프리 친왕의 집에는 항상 많은 잡지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미녀를 더 잘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잡지에 실린 미녀의 사진을 가리키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 사진을 참고하여 실제 인물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이 무모한 친왕의 개인적인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군사 등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여전히 하산 볼키아 국왕이 직접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친동생에 대한 신뢰로 하산 볼키아는 1986년에 제프리 친왕을 브루나이의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국고의 열쇠를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권력은 마치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되죠. 제프리의 욕망은 권력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커져갔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잃고 자기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고 차츰 재무장관 직위의 편리를 이용해 뇌물을 받거나 국민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국고에서 돈을 빼돌려 자신의 엄청난 소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브루나이 국왕은 우방국을 돕기 위해 국고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고의 열쇠를 쥐고 있던 브루나이 친왕 제프리가 국고에서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고에는 국가와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가득했는데 제프리 친왕은 그 모든 지원을 받으며 감사함과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고 사치스럽게 살며 국고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큰 실수를 저지른 동생을 국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처벌하려 했지만 제프리는 이미 몰래 유럽으로 도주했습니다. 제프리는 결국 너무 버릇없는 아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를 형인 하산할 국왕이 떠안게 되었죠. 제프리가 브루나이를 떠나자 하산할 국왕의 분노는 표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제프리가 남긴 모든 재산을 경매에 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경매 목록은 무려 60페이지에 달했으며 그 목록에는 제프리 이름의 150대 롤스로이드와 수많은 보석과 작은 장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물품은 무려 21개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한 경매 직원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물품들의 종류를 보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의 부족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영국에 숨어있던 제프리는 형 하산할 볼키아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제프리가 횡령한 공금의 액수는 160억 달러, 약 2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에 영국 고등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제프리의 최종 결말은 종신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브루나이 국왕은 형제간의 정을 고려해 오랜 세월 외국에서 떠도는 제프리를 브루나이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비록 제프리는 결국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브루나이에서 평생 화려함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제프리는 수년간 유럽과 영국을 떠돌며 국가 이익을 해친 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브루나이 국민들은 제프리에 대해 끝없는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 왕실의 기생충을 먹여 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 정부의 복지 시스템은 훌륭하고 브루나이 왕실은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의 존재는 확실히 브루나이 왕실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하산할 국왕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왕실의 권력은 반드시 제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브루나이의 부패한 토양이 또 다른 제프리 같은 인물을 키워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브루나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타임지에는 헌법 개정 후에 사본이 실렸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국왕과 왕실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프리의 화려하고 몰락한 인생을 돌아보면 일반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야 하지만 귀족들은 단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얻습니다. 사실 제프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달성할 수 없는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태어나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액의 왕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프리는 여러 직책을 맡고 바쁜 국정 업무에 시달리는 국왕 형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고 형 하산알의 애정과 신뢰를 받으며 브루나이의 재정권까지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왕 하산알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자신의 원래 빛나는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귀국한 제프리 친왕을 보면 젊었을 적의 기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형은 친정으로서 제프리 친왕을 용서했지만 브루나이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브루나이에서 그의 악명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